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85세의 나딘 스테어가 쓴 시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시에서 영감을 받으신 분이죠. 정신분석 전문의의 김혜남 작가님의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김혜남 작가님. 특히 작가님이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후에 어떻게 그 절망을 딛고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 나섰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께도 어떤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서서히 몸이 좀 굳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점점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네. 근데 정신과 의사로 또 엄마로 며느리로 정말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던 분인데 43살에 그런 진단을 받으셨으니 그 충격이 정말 엄청나셨을 거예요. 책에도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맞아요.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까지 절망하셨다고요. 실제로 거의 한 달 동안은 그냥 누워만 계셨대요. 한 달이나요. 와, 그 무력감이 어땠을지. 그렇죠. 심리적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큰 불행 앞에서는 뭐랄까 처음에는 부정하고 또 분노하다가 결국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작가님 말씀을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절망한 채 이렇게 누워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고요. 아, 그냥 누워만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거군요. 네,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게 단순히 힘내자 이런 의지랑은 좀 달라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딱 보고 아,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 네네. 아직 죽은 건 아니고 파킨슨병 초기니까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 작은 자각이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 깨달음 이후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180도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인생을 너무 뭐랄까 숙제해 치우듯이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근데 병을 얻고 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왔던 일들을 먼저 하셨다고요? 그렇죠. 미뤄왔던 책 쓰기도 그때 다시 시작하신 거고요. 이게 꼭 아까 읽어드린 나딘 스테어의 시 같아요. 뭐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먹고 좀 더 바보처럼 살리라 하는 것처럼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의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정확해요. 그 심리학적으로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딱 부딪혔을 때 의식적으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행동이 중요해요. 이게 심리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아, 면역력이요? 네, 작가님이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시간에 운동하고 친구랑 수다 떨고 산책하고 요리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로 채우는 거, 이게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큰 불행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아, 나 아직 살아있네? 내 삶도 의미가 있구나. 이런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고요.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의사로서 꿈꿨던 미국 유학도 포기하셔야 했고 결국 2014년에는 병원 문도 닫으셨다고요. 이건 정말 큰 상실이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정말 큰 상실이죠. 의사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셨을 텐데 그런데 작가님은 거기서 또 다른 문을 보신 거예요. 다른 문이요? 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그 믿음이요. 의사 일을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시간이 생겨서 중국어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꿈이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이 태도가 참 인상 깊어요. 이게 바로 그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유연함이죠. 아, 인지적 유연성. 네, 닫힌 문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럼 혹시 다른 열린 문은 없을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 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의사 김혜남이라는 틀에만 갇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를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더 이상 스스로를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너무 힘든 분들께는 이 말이 조금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랄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이 쉽게 와닿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억지로 즐거운 척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아니다. 네, 그보다는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좀 허락해줘라 이런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기 수용이 먼저 필요한 거죠. 자기 연민과 수용이요? 네, 우리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잖아요. 김혜남 작가님처럼요. 그럴 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자책하기보다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는 거, 그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도 생기는 거고요. 나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정말 충분합니다. 네. 김혜남 작가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요. 그렇죠. 나딘 스티어의 시처럼 가끔은 좀 느긋하게, 유연하게 사소한 즐거움들을 만끽하는 태도가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당신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꼭 나누고 싶어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즐겁게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늘 응원할 것이다.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응원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과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조용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의미 있고 특별해지지 않을까요?